안녕하세요. 저 광고 퍼포먼스 1팀 진현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대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식품업체가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식품 업종에서는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면은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마케팅 전략과 이제 매체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평소에 이제 양다빈 대리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업종이 좀 식품이 좀 많으시죠? 네네. 지금 이제 밀키트나 이제 닭갈비 제품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크롱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품 업종 관련해서 저도 이제 약간 입사 초기 때부터 식품 관련 좀 업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인스타 이제 먹플루언서도 이제 하면서 좀 이제 계속해서 식품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그쪽으로 계속 광고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광고를 하는 거랑 이제 그런 좀 내부에서 마케팅 하는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광고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처음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기존에 하고 계시는 광고주 분들 말고 이제 초기 브랜딩 업종이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매체를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제 매체별로 이제 효율적인 광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지금 준비한 카테고리는 크게 매체는 4가지인데, 우선은 쇼핑 검색, 그다음에 브랜드, 다음으로 메타 광고. 광고. 이게 4가지를 이제 초반에는 네 가지를 초반에는 이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일단 다빈 대리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기에 좀 쇼핑 검색에 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는지 좀 매체에 대한 전략이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식품 광고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파워링크 검색 광고를 시작하는 이제 대표님 광고주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쇼핑 검색 광고를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업종이 조금 포화 상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특성상 큰 업체들한테 좀 유리한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거는 이제 접근도 용이하고 이제 직접 노출을 통해서 이제 전환이 바로 이루어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쇼핑 검색 광고를 저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식품 쪽에서 광고를 처음에 진행하시다 보면은 신생 광고주분들은 하시는 게 일단 파워링크는 다들 하니까 파워링크에도 세팅을 하고, 뭐 쇼핑 검색도 다들 하니까 쇼핑 검색에도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식품을 구매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썸네일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리뷰가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파워링크가 이미지가 보기에는 사실 글이 위주인 광고이다 보니까 이제 파워링크보다는 저는 쇼핑 검색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식품을 하시는 업종 자체가 B2B라고 하시면은 파워링크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비즈니스가 B2C라고 하면은 저는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쇼핑 검색에서 아무래도 썸네일이 좀 크게 들어가고 저희가 좀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다 보니까 저는 파워링크 쪽에서 뭐 서브링크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음식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썸네일형으로 쇼핑 검색을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또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화 상태인 만큼 이제 대표 키워드를 했을 때는 좀 CPC가 많이 높게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전환율이 이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 검색 광고 할 때 뭐 서브 키워드랑 제외 키워드를 좀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가 운영되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찾을 때 이제 닭가슴살 이렇게 하고 검색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주분들은 이제 닭가슴살이라는 이제 대표 키워드를 많이 설정을 하시긴 해요. 그런 경우가 이제 CPC가 많이 높고, 이제 좀 서브 키워드로 했을 때 뭐 간장맛 닭가슴살, 뭐 로제맛 닭가슴살, 비조리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적절하게 해야 좀 비용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스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저번에도 와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오늘도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빈 대리님이 좀 말씀해 주신 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 좀 특성상 파워링크랑 다르게 저희가 입찰가를 따로 설정을 이제 입찰가래 키워드를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상품 소재를 등록을 한 이후에 24시간이 딱 지났을 때 그때 이제 키워드가 뭐가 잡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닭가슴살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상품명 자체가 처음에 닭가슴살이라고 돼 있다 보면은 이게 아마 메인 키워드 닭가슴살로만 이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도 심하고 입찰가도 높게 해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신생 브랜드가 거기에서 상위 노출을 진행을 하기는 좀 너무 많은 비용이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너무 많은 비용보다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룹핑을 따로 해서 같은 소재를 등록을 해서 이제 이 상품명을 다르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기존 상품명 자체가 뭐 땡땡땡 브랜드 닭가슴살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를 따로 그룹핑을 해서 새로 진행을 할 때는 뭐 땡땡땡 뭐 간장맛 닭가슴살이라고 이제 광고 노출명을 설정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비조리 닭가슴살, 뭐 닭가슴살 몇 그램, 뭐 몇 인분 이런 식으로 좀 상세적으로 이제 서브 키워드들을 여러 개를 이제 나열을 하다 보면은 키워드가 좀 여러 가지로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외 키워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명을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간장맛 닭가슴살이라고 설정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저 키워드에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닭가슴살이 비싸서 저쪽으로 잡았는데 저쪽 상품명에서도 이게 만약에 메인 키워드가 잡히게 돼버리면은 저희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좀 비효율적인 거를 좀 빼고 좀 이제 서브 키워드 쪽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면은 이제 해당 상품들을 이제 노출명을 바꿔두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닭가슴살을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해두시고 운영을 하면은 이제 좀 메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률을 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저희도 식품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쇼핑 광고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식품 마케팅 할 때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이제 브랜드 SNS 계정 운영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이제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본 계정 같은 SNS 계정이 따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다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용이 드는데 이제 본 SNS 계정 같은 거는 운영을 하실 때는 이제 그냥 광고주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따로 이제 계정을 관리하시면서 이제 무료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콘텐츠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생산하실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컨셉 같은 것도 이제 브랜드 컨셉을 만드실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바이럴이나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새로 시작하시는 식품 업종이시면은 이제 저는 브랜드 SNS 그 계정을 운영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광고라는 거는 저도 광고 대행사를 다니고 있고 광고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본인 브랜드만의 계정을 키워서 이걸 돈을 안 들이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효율적인 광고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돈을 써서 유료로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안 들이고 그런 바로 자체적으로 광고가 된다면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도 광고를 보면은 이게 알고리즘이 사실 뭐 릴스나 뭐 스토리 위주로 요즘 많이 전환이 좀 많이 되고는 하는데 요즘 보시다 보면 옛날에는 이제 딱 그 식품 쪽 광고 느낌이 말 그대로 딱 광고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너 형식처럼 약간 누가 봐도 뭐 가격을 강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배너의 뭐 형식이 많았다고 하면 좀 요즘에 잘 되는 광고를 봤을 때는 이제 본인 계정에서 개인 계정에서 그냥 팔로워들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저희는 뭐 물가를 뺐고 뭐를 뺐고 이래서 유통하게 빼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소비자들 피드백을 들어보니 뭐 그람 수가 적다고 해서 뭐 추가가 됐다. 약간 이런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는 히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뭐 릴스나 스토리로 찍었을 때
뭐 전환율이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영상들을 좀 찍어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생각보다 SNS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계정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팔로워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뭐 2,000까지 오르기까지 저도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꾸준하게 하기도 해야 되고 컨텐츠 뽑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냥 유료 광고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직접적으로 내부에서 컨텐츠가 가장 많이 나오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저희 컨텐츠 아니더라도 뭐 식품 관련된 뭐 음식 관련된 피드들을 계속 올려주면서 팔로워들을 모아서 나중에 좀 계정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저희 자체 제품들을 광고를 해봐도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자 광고주 분들마다 좀 최종 목적일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것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매체는 좀 가리지 말고 뭐 블로그라든지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좀 이제 매체 가리지 않고 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이런 계정 같은 거 운영했을 때 이제 소비자들 피드백을 이제 즉시 받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바로바로 댓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런 면이 좋아요, 막 이런 면이 막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브랜드 계정 운영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사실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게 다들 똑같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사실 이게 주변에 피드백도 안 들리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해서 리뷰로 만약에 이런 좀 피드백을 듣게 된다면은 사실 이게 처음부터 안 좋은 리뷰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좋은 리뷰를 쌓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자체 브랜드에서 팔로워들한테 우선 저희한테 호의가 있는 팔로워들한테 노출을 해봤을 때 가격 대비 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라든지 뭐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제 바로 즉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면은 좀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에서도 좀 피드백을 같이 적용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자체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자체 브랜드 이제 SNS 계정 키우는 거라고 하면 이제 무료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메타 광고라고 하면 유료인데 유료 광고, 메타 광고에 네네네. 대해서는 좀 전략 같은 게 좀 있으신 편일까요? 저는 또 이제 초기 브랜드들에게 이제 식품 업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메타 광고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광고들이 좀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식품 같은 경우는 또 이미지적인 요소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그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머신러닝이 적절하게 이제 학습해가지고 이제 대상에게 이제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도 이제 메타 광고가 조금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쇼핑 검색, 네이버 같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식품 업계가 이제 차례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단일 상품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좀 브랜드를 알리기에도 좀 좋고,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도 중요하고 리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 업종이 다 뭐 리뷰가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패션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굳이 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만큼, 그러니까 옷은 저희가 시각적인 편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댓글이 엄청 올라오네. 시각적인 이제 모습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크게 뭐 재질이 안 좋거나 질이 안 좋았을 때는 이게 안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아니다 보면은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먹어보고 맛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이 아무리 좋고 뭐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맛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를 뭐 광고만 봤을 때는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제 리뷰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소재를 만든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먹어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어필을 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에 거 말씀해 주시기 전에 성냥팔이 소녀님이 카페 침투 바이럴 때 놓쳐서 너무 속상하시나요? 혹시 다른 날 더 진행 안 하시나요? 혹시 이거 카페 침투 바이럴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거면은 저희 쪽에 좀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저희가 주제가 뭐 식품 마케팅이라고 이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좀 이런 거에 좀 상관없이 좀 그냥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쇼츠 맛집. 슈츠 맛집님이 이제 질문해봐도 되나요? 메타 광고는 자사몰로 해야 효과가 큰가요? 스스로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지. 이거는 저는 100%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자사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랑 뭐 UI UX 부분에서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더 간단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자사몰이 좀 안에 최종 도달까지 좀 꼬여 있는 경우도 많고 이게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메타 광고의 중요한 점은 이제 스크립트를 심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스크립트가 왜 중요하냐면 스크립트를 심어야 이제 저희가 메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 이제 모수들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수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이 모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리타게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 광고를 보시다 보면은 이전에 한번 봤을 텐데 나중돼서 또 보이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다 리타게팅 광고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광고를 하려면은 이제 스크립트를 씹어두고 모수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따로 세팅을 해서 리타게팅을 하겠다. 뭐 우리한테 들어왔던 사람 아니면은 뭐 우리 그 자사몰에 장바구니까지 담은 사람, 구매 완료한 사람에게 타겟팅을 하면서 리타게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를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로 하면 트래픽으로밖에 진행을 못하고 뭐 NT 파라미터로 전환값을 어느 정도 추적을 할 수는 있는데 좀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은 페이스북 자사몰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효율 자체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캠페인 설정을 할 때 트래픽 캠페인이랑 이제 전환 캠페인이랑 따로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스크립트가 없으면은 전환 캠페인 설정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전환 캠페인을 설정을 했을 때는 페이스북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모수로 잡아놓은 집단을 이제 전환해서 돌리게 돼요. 근데 이제 전환 트래픽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클릭은 많이 하지만 구매는 안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CTR은 더 높을 수 있어도 전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한다고 하시면은 자사몰로 통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떡볶이로 쇼핑 1페이지입니다만 1개월 전부터 유입이 거의 없어요. 광고를 진행을 한다면 네이버 DA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메타 광고를 통해 외부 채널에서 신규 관계를 모집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우선은 앞쪽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선은 이제 그 샤인순 님께서 가지고 계신 일단 쇼핑몰 자체가 자사몰인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인지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나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네이버 이제 GFA 쪽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앞서 이제 이유는 앞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네이버 쇼핑에서 뭐 사실 떡볶이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이게 1페이지 이후에서 어쨌든 유입이 1년 전부터는 없는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아무리 세팅을 잘 해놓고 1페이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순위가 몇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해당 키워드에 대한 니즈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한 달 뭐 검색량 수가 3만 건이라고 이제 가정을 둬볼게요. 근데 3만 건이랑 가정을 뒀을 때 이 안에서 저희가 뭐 이 안에서 순위를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 노출이나 3만 건을 검색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3만 건이 정해져 있는 데서 효율을 내려고 상순위를 하고 이거를 했는데도 사실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외부 매체를 쓰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외부 매체를 쓰실 때 매체를 선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스마트 스토어인지 자사몰인지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은 네이버 GFL을 진행을 해보시고 그래도 효율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네트워크 배너라든지 아니면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사몰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뭐 메타 광고나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식품이 어떤 식품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메타 광고를 추천을 드리는 게 메타 광고랑 GFL을 둘 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전에 떡볶이를 광고를 진행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음식 자체도 사실 식품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좀 특정 연령층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과메기랑 뭐 젤리 이렇게 딱 두 개를 봤을 때 사실 과메기는 뭐 20, 30대가 많이 저는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한 40대 이상인 분들은 좀 많이 드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식품 같은 식품이긴 하지만 식품마다 이게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연령대에 맞춰서 매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왜 둘 다 하면 좋겠냐고 하면 주로 먹으시는 분들이 10대에서 30대까지일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네이버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는 네이버가 사실 매체가 40, 50대나 60대 뭐 그쯤에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매체인데, 그쪽에 보면 학부모들이 많아요. 네이버는 보면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은 안 먹더라도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한테 또 간식거리로 사줄 수 있는 이제 음식 메뉴가 떡볶이다 보니까 GFA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녹여서 GFA 소재 자체를 뭐 떡볶이를 그냥 판매를 하려는 소재보다는 뭐 이런 거 맛있어요라는 소재보다는 뭐 차라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약간 이런 소재를 녹여서 네이버 DA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메타 광고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깃팅을 나눠서 뭐 10대부터 30대 전까지는 그냥 뭐 이 떡볶이가 어떤 떡볶이인지 맛있는 거에 대해 소구점을 잡았다면, 그 이후 연령층에게는 좀 다른 소구점을 좀 뭐 간식거리로 좋다 아니면은 뭐 금방 만들 수 있다 이런 다른 소구점을 잡아서 광고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최영창님이 이제 상품 타깃대가 이제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SNS를 추천하시나요? 전에 팀장님이 말했듯이 이제 나이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그 SNS 아까 말씀드린 메타로는 조금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메타는 딱히 이제 추천을 이제 드리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한 네이버에 이제 밴드나 이제 그런 블로그 같은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업종을 이제 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관련된 타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카페나 이런 데 SNS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밴드가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있는 상품대라고 하면은 약간 뭐 예를 들어 과메기가 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를 주로 가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SNS 쪽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한번 진행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사실 40대 이상을 많이 안 쓴다고라고 보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생각보다 40대 이상 분들도 요즘은 또 많이들 SNS를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구매까지 이루어지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가 뭐 있든 없든 사실 어떤 상품이든 저는 매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최대한 우선 여러 매체를 진행을 해보신 뒤에 이제 효율을 보고 그 다음에 매체를 하나씩 선택을 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예원님이 이제 식품 광고는 GFA가 필수다 이런 말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지, 그렇다면 GFA 중에는 주로 어떤 캠페인을 사용하시는지, 효율은 어떤 편인지, 예산은 또 얼마나 적당하신지 이제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GFA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GFA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효율을 내기가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GFA를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이쪽은 반대로 전환 캠페인보다는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GF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광고를 보고 바로 전환을 이제 노린다기보다는 이제 광고를 네이버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2차 유입이 많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굳이 비싸게 이제 CPC 굳이 많이 주면서 전환 캠페인을 돌리기보다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로아스가 좀 잘 많이 나왔었고,
효율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 근데 최근에 사실 많이 못 보기는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아스 한 200에서 500 사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건 제품에 따라서 좀 많이 나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상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300은 써야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것도 말 그대로 DA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인지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SA야 뭐 저희가 뭐 전환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DA 같은 경우는 제가 니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러 번 보여줘야 소비자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까? 이거 땡기는데 이게 뭔데? 라고 검색을 이제 또다시 해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려면은 예산은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스크립트로 고객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행을 안 하시더라도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우선 다 먼저 심어 두시는 게 나중에 이거를 활용을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또 매체별로 다 스크립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각 매체별로 스크립트를 먼저 심어 놓으시고 다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계속 답변해드릴 거거든요. 네, 계속 이제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중간에 네. 영상이 끊겼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중간에 혹시 만약에 제가 대답하시다가 좀 내용이 끊겨서 못 들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말씀 주시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제 쇼핑 검색 광고, 브랜드 계정 운영, 메타 광고까지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신설 식품 마케팅에 있어서 또 중요한 광고 중에 하나를 바이럴 광고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통해 리뷰를 생성하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신생 이제 식품 브랜드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이제 먹어보질 않으니까 이제 무슨 맛인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체험단이나 기자단 통해서 그 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초기 브랜드일수록 이제 리뷰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통한 바이럴들이 이제 사람들이 리뷰로 이제 다가와서 전환율을 조금 높여주는데 이제 저는 높여주는데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체험단이나 뭐 인플루언서 광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브랜드를 처음 알릴 때 저는 바이럴 광고가 좀 효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체험단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순서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바이럴 첫 번째, 그다음 SA, 그다음 마지막에 DA 순서로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전환율을 어쨌든 SA에서도 높이려면은 바이럴이나 이런 것들 리뷰를 확인을 하고 소비자가 괜찮겠네라고 했을 때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럴 작업이 먼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리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리뷰 수로 인해서 굳이 뭐 상세 페이지 내용을 많이 안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세 페이지야 뭐 기본적인 거야 많이 다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식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리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리뷰를 쌓기 위해서 뭐 바이럴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리뷰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자사 내에서 초반에는 좀 뭐 제로 마진을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초반에 그만큼 리뷰를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리뷰 작업을 위해서 이제 뭐 자사 내에서 뭐 한 달에 몇 분 추첨해서 뭐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뷰 쓰면은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도 만약에 예산이 좀 충분하시다라고 하면은 좀 같이 콜라보해서 진행을 해도 좀 효율이 많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인스타로 이제 공구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팔로워 수가 좀 많은 사람이랑 진행을 하면은 공구에서도 좀 효율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저희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에서 쓰는 100만 원이나 이제 인플루언서는 단기성이기는 해도 그만큼 좀 효율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리뷰 같은 거를 초반에 쌓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인플루언서 광고도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초기 브랜드 지금 식품 업체를 하나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품도 좋고 이제
되게 좋은 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는 중요한 것도 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상세 페이지입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그 제품이 좋은 게 잘 드러나지가 않으면은 조금 전환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제품이 약간 처음에 그 랜딩 페이지 이어지는 상세 페이지가 뭐 그 제품이 아니라 뭐 다른 상품이 나와 있거나 그런 경우 이제 이탈률이 이런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 브랜드 할 때 이제 상세 페이지도 조금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세 페이지도 진짜 아까 뭐 다빈 대리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세 페이지에서 사실 식품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전성 같은 것도 이제 뭐 들어가면 좋고, 이제 뭐 공장 사진이나 아니면 저희가 실제로 이게 제품을 제조를 하는 데가 얼마나 뭐 깨끗한지 이런 것도 만약에 사진 들어가 있으면 저는 신뢰감이 좀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더군다나 이제 일반 식품 말고 좀 연령대가 있는 식품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저희 인증 같은 받은 그런 거. 기억나네. 식약처 인증. 네, 식약처 인증이나 그 HACCP였나? 네, 그러니까 그런 인증들을 이제 다 받은 거를 이제 상세 페이지에 다 무조건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맛이나 뭐 이게 활용 방법, 뭐 이게 사실 식품도 이게 완전 식품이 있고 좀 이게 재료 같은 식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배추, 고춧가루 아니면은 뭐 면 뭐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상세 페이지에 크게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조리법에 대한 상세 페이지도 들어가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이제 뭐 4, 50대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사실 자취생들이 이거를 구매를 했을 때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이걸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레시피 같은 것도 좀 많이 적어 주시면 좀 상세 페이지에서 좀 좋을 것 같고, 상세 페이지는 저는 봤을 때 이제 엄청 길게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핸드폰 이제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 3번 밑으로 내렸을 때 어느 정도 끌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약간 인증 내용이나 이런 게 너무 초반에 구구절절 돼 있으면 전환율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같은 상세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좀 만약에 전환이 너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외부 유입이나 이런 거는 많은데 전환이 안 일어나요. 뭐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은데 뭐 전환이 안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상세 페이지의 순서만 바꿔도 저는 전환이 바뀌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순서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흰님이 인플루언서 광고나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서 DM이나 메일로 직접 컨택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잘 안 오더라고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인플루언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그러니까 저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팔로워가 얼마 되진 않아요. 2,000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저도 이제 공구 DM이 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공구 제안이 좀 저도 많이는 와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제 직접 하시는 게 답변이 잘 안 와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실행사들을 많이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맡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걸 만약 뭐 몇 건 정도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좀 문의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저희 명절이 언제죠? 저희 이벤트가 이제 또 뭐뭐 있죠? 이제 크리스마스랑 또 이제 1월에 월초에 월초에 있는 명절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 또 홍삼 선물 세트 이제 어떤 식으로 광고하는 게 좋냐, 뭐 고기 한우 선물 세트 이런 거 광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가끔 들어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어떤 식으로 광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가? 근데 이게 이쪽이 사실 돈 싸움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저쪽 시즌 때는 진짜 모든 뭐 만약에 한우 세트라고 하면은 정육 쪽 분들이 딱 저 시즌만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절 이제 추석 딱 이 두 시즌을 거의 메인으로 잡고 1년을 거의 기다리기 때문에 광고비를 거의 그때 다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평소에 이걸 작업을 해두시지 않았으면 상위 노출을 하려면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저 때는 진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고관여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그 고관여이다 보니까 그 제품에 좀 인증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럴 같은 경우는 뭐 언론 기사 같은 거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그 좀 진지하게 이제 그 홍삼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 조금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는 바이럴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실 고관여 식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관여를 사실 뭐 말 그대로 홍삼 선물 세트 하는 선물 세트를 보통 선물용으로 많이 하잖아요. 보통 저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먹기보다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의미 자체가 제품도 당연히 좋긴 좋아야 되는데 이거를 뜯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선물을 해준 사람의 어느 정도 진심이 들어가면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나한테 이 선물을 줬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사실 그 세트나 뭐 한우 선물 안에 뭐 패키지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 그 디테일한 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제품은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 이렇게 아시다시피 뭐 한우나 뭐 다 등심 몇 그램 뭐 이거나 사실 홍삼 세트에 사실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차이가 어디서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좀 고관여 상품일수록 저는 오히려 패키지나 이런 데서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제품값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고관여 그 높은 가격에 어느 그 꽤 많은 부분은 저는 패키지에서 많이 들어간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것도 오히려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좀 다른 업체들보다 좀 차별화를 두시면은 이게 아무리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사항 없으실까요?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 없으시면 곧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더 추가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식품 마케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매체는 추천보다는 이건 식품이 아니더라도 사실 다 쓰는 매체들이기는 해요.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아까 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 좀 여러 포인트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식품 쪽 같은 경우는 좀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있는 분한테 맡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런 인사이트가 저는 다 마케터로서의 능력이고 이제 계정을 어떻게 좀 방향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능력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식품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레퍼런스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컨설팅을 받고 싶거나 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